오늘은 독해 빈칸한성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할 텐데요. 빈칸한성은 말 그대로 그냥 빈칸 채우는 건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을 적절히 이어줄 수 있는 연결어 완성하는 거, 뭐 however 쓸래, therefore 쓸래, moreover 쓸래 이런 방향 제시하는 그런 연결어들을 집어넣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빈칸을 봤을 때 밑에 1, 2, 3, 4가 보일 거라고. 거기 있는 애들이 한두 단어면 걔는 내용은, 형식은 독해를 표방을 했지만 묻는 건 어휘 묻는 거예요. 단순하게. 왜냐면 그냥 짧은 걸로 물으면 좀 뽀다구가 안 나니까 뭐 굉장히 막 거창하게 물어본 거라고. 세 번째는 선택지에 단어가 구나 절로 세 단어 이상 문장을 홀라당 뺐다든지 이러면 얘는 내용 완성이에요. 빈칸 완성은 이렇게 세 가지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결론은 어휘가 되느냐라고 계속 물어요. 출제자들은. 어휘력이 안 돼 있으면 짧은 어휘를 내든 독해형으로 내든 못 푸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말도 아니고 영어의 빈칸을 빼놨다는 얘기는 결국 어휘력 싸움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무엇을 설명드릴 거냐면 내용 완성 푸는 전략을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풀 건지. 왜냐면 이거 푸는 방식이 돼 있으면 이건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거든요. 결국 내용 완성은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주제, 제목, 요지 찾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내용 완성은 조금 논리적인 걸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묻는 거예요. 그냥 주제, 제목, 요지 찾기 하면 좀 너무 쉽잖요? 그래서 아이고 수준을 올려? 이런 거라고. 그래서 얘는 주제 찾기 플러스 말 바꾸기입니다. 주제를 찾고 말을 바꾸란 얘기예요. 빈칸을 뺐단 얘기는. 자,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 첫 번째, 밑줄 친 문장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오류를 겪냐면 출제자한테 당하는 겨.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니까 빈칸이 여기 있는데도 여기서부터 쫙 읽는 겨. 그러고 빈칸을 보면 이 뇌는 금방금방 피곤함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서 뇌 에너지를 다 썼는데 여기 가서 정작 문제를 풀어야 될 때는 뇌가 귀찮거든. 이제 뭘 넣어도 답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포인트도 안 잡히고 이렇게 하는 거야. 빈칸을 먼저 보면 무엇을 묻는지를 알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읽다 보면 빈칸을 왜 뺐는지가, 물론 어휘력이 돼야 돼요. 어휘력이 되지도 않는 사람은 이거 아무리 방법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러고 밑줄 친 문장을 먼저 분석을 할 때 얘 주제문이다 이러면 돼. 주제 1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출제자의 마음 상태를 갖고 있어봐. 빈칸에 빼? 아무거나 빼? 제일 중요한 거 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걸 빼는 거라고. 그게 주제문이라고. 그래서 밑줄 친 문장은
끝에 아니면 끝에 오는 게 5, 60%고 처음 오는 게 2, 30%이고 조금 레벨 올리면 중간에 한두 개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 빈칸한성은 각종 시험에서도 난이도가 제일 높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도 빈칸한성 채우라면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영어, 더군다나 영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수능 시험 봐도 배점이 제일 높은 게 거기에 제일 많은 3점짜리가 거기에 빈칸한성 문제에 한두 개가 꼭 껴있고 그 다음에 순서 맞추기 뭐 주어진 문장 집어넣기에 3점짜리가 꽤 있는 거라고. 그리고 제일 점수 낮은 게 그거 아니야? 주제 제목 요지 찾기나 뭐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왜? 그거는 시간하고 싸움이거든. 아무튼 밑줄 친 문장을 주제완이라고 머릿속에 콱 박아놓은 상태에서 문장을 보는 거야. 그럼 이제 밑줄 친 문장을 먼저 분석을 하고 선택지 있죠? 1, 2, 3, 4. 얘를 보고 빈칸에 대입하는데 그냥 보느냐가 아닌데. 주제 제목 요지 찾기 할 때처럼 거의 똑같아요. 일단 선택지가 색깔이 확 드러나면 긍정, 부정을 편을 갈라보는 거예요. 물론 긍정 2개, 부정 2개 있으면 그건 출제자가 머리 좀 쓴 거고, 긍정 3개, 부정 하나면 부정 하나가 왕따가 답될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이렇게 선택지, 그 다음에 어휘처럼 낸 거 말고 내용 완성으로 냈을 때 뭔가 전문 용어도 등장하고 이럴 때는 선택지 중에 공통으로 들어간 말이 보일 거라고. 공통으로 들어간 말이 나오면 자가 정답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선택지 중에 정, 반대 의미의 말 2개가 마주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어휘 시간에 뭐 가르쳐줘요? 반대말까지 가르쳐주는 거라고. 동요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반대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책이 거의 없을 거야 아마. 동요는 어느 정도 해놓은 책들이 많을 텐데 제 교재 빼고는 아마 반대말까지 돼 있는 건 많이 없을 거라고. 왜냐하면 반대말을 굉장히 여러분 말대로 빠삭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는 독해가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어느 정도 읽다가 하우에버를 보면 뒤에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앞에 어휘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정반대를 이루는 어휘가 선택지에 보이면 얘도 출제자의 심리가 담긴 거예요. 왜냐면 오류, 정답의 오류를 겪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 성향을 많이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도 정답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둘 중 하나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빈칸에 대입하는,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많다고. 그냥 선택지만 잘 봐도. 왜 나머지는 넣어도 안 되는 거 되게 많은 경우도. 왜냐면 어차피 돼 있던 문장에서 뺀 거 아니야? 완성돼 있는 문장에서 빈칸을 뺐을 거 아니야.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 놨을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넣어야 되다 보면 나머지는 억지로 써놨기 때문에 비슷하게 써놓은 거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게 많다고. 문장 보는 능력만 조금 있어도 이거는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빈칸을 뺄 때 출제자가, 내가 지금 주제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의 지문 속에는 주제가 또 있을 거란 얘기야. 같은 내용을 갖고 주제문을 2개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하나는 빼고 하나는 남겨놓는 거라고. 그걸 찾는 거라고. 남겨놓네. 즉 주제 2를 찾아서
빈칸 문장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얘기했듯이 빈칸은 주제완이라 했잖아. 이 둘은 같은 애다고. 같은 애인데 고마운 출제자는 여기 있는 애나 여기 있는 애나 똑같은 애를 써주는 사람도 있는데 말을 바꿔치기. 그래서 동요, 낫이 있으면 반대말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말 바꾸기가 되는 거라고. 말을 슝 바꿔놓는 거라고. 자, 그러면 주제투를 어떻게 찾을 거냐. 지문마다 약간 풀어내는 방식은 조금씩 차이점이 있어요. 100% 내가 알려줬다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빈칸이 맨 마지막에 쳐 있는 경우가 있고 뒤에 한두 문장 남겨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일단 얘를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보고 야, 얘 주제와녀 이렇게 주제문이구나 이런 거예요. 왜? 끝에다 미괄식이죠. 얘를 뺀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지를 두 번째로 분석하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주제 제목 요지할 때 서두 아니면 후반부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꾸로 빈칸이 후반부에 와 있다는 얘기는 주제 2는 서두에 있을 거란 얘기예요. 거의 마주보고 있을 건데 단 출제자의 심리를 더 정확히 분석을 하면 이 사람이 여기다 빈칸을 쳤다는 얘기는 이 둘은 서로 관련이 있을 거라고. 이 둘을 주제로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얘를 뺀 거라고. 그래서 얘를 세 번째로 보는 거라고. 바로 앞문장 빈칸 친 바로 앞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글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얘를 보면서 얘가 주제 투인데 이런 거야. 그러고 여기 어딘가에 중심 소재를 찾아서 일일이 집어넣으면 되는데 3번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 말 바꾸기라고 이렇게 파란색 집어넣을 때. 그럼 얘는 똑같아요. 이 빈칸이 3번에 해당할 거라고 아마. 그러니까 일단 얘를 먼저 보는 거라고. 그리고 얘가 주제 아니야 이런 거라고. 그리고 1번에서 4번 선택지를 두 번째로 보고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해 보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풀어와 보면 그래서 난 오래 걸렸구나. 다음부터 시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풀어나가면 돼요. 여기를 세 번째로 보는 겁니다. 그러고 글 서두로 가서 얘를 네 번째로 보고 얘가 주제 2구나 이러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중심 소재가 또 윤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요. 다음은 어떤 경우냐면 글 서두에 빈칸이 쳐져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얘 홀라당 뒤집으면 돼 이렇게 순서를. 즉 다시 말하면 얘 먼저 보는 거야. 그리고 얘가 주제완이고 선택지를 두 번째로 봐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다음은 어디를 봐야 되냐면 바로 이어지는 뭔 얘기는 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빈칸을 빼놓고. 그래서 얘를 세 번째로 보는 거라고. 이제 후반부로 내려와서 여기를 네 번째로 보고 얘를
주제 2라고 임의로 설정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 찾아서 1, 2 집어넣으면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자,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경우가 이제 요번 마지막인데 가운데 있는 경우 빈칸을 가면 주제 설정으로 따지면 이걸 중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다가 빈칸을 쳤을 때 가장 많은 출제 유형은 흐름 완성이에요. 즉 앞에 이어지는 글에 가장 적절하게 다음 문장을 이어줄 수 있는 문장을 빼란 얘기가 많다고. 가운데 뺀 거는. 그래, 흐름을 완성하라는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뭐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문장들이 많이 빠지는데, 아무튼 원칙적으로 다시 한번 가면 그래도 여러분은 얘를 주제로 보세요. 자, 요거 출제 푸는 요령은요, 여기 보세요. 가운데다 밑줄을 뺐구나라고 생각이 딱 들면 앞에가 중요할까요? 뒤에가 중요할까요?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앞에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나 쓰잘데기 없는 얘기 그냥 말 돌리다가 중요한 얘기 여기서부터 할 거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앞에는 일단 무시해버리면 문장 빈칸이 맨 처음에 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운데 일단 밑줄 친 문장 분석하고요. 얘를 두 번째로 보고 대입을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세 번째는 요거 다 봐. 상관없어요. 그리고 요거를 요약해서 여기다 올리면 거의 정답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만약 빨간색에서 찾지 못하면 앞으로 다시 가면 돼요. 자, 여기 안 읽은 데가 있지, 중간 이런데. 여러분이 유락현은 아니잖아. 읽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를 읽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라고. 즉 나머지 안 읽은 중간 부분, 나머지 여기서 빨리 읽는다는 얘기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빈칸을 벌써 분석을 했기 때문에 쭉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얘랑 맞아 떨어진다고. 거의. 왜 거기 빈칸을 쳤는데 글리 모아져 간다고.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빈칸 완성은. 자, 그러면 워밍업으로 202쪽 잠깐 펴봐. 2019년도 문제인데, 올해 거는 내가 앞에 분석을 굉장히 잘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막 밑줄도 쳐 있고 밑에 해설까지도 막 극단적 표현은 안 돼. 풀어는 봤어요. 근데 2020년 거는 여러분이 혼자 봐도 되게끔 해놨다고. 자, 202쪽 보세요. A하고 B 최근의 경향입니다. 빈칸을 2개 빼는 거. 디하이드레이션, 2번 트라우마 빼고는 단어 모르면 이거 안 돼요. 단어를 이거 어휘래요. 어휘. 저기 보세요. 어휘 묻는 거라고. 이런 건 한 단어씩 있으면 dehydration, trauma, starvation, fatigue. 빈칸에 들어갈 말. 그럼 빈칸. 대략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거지. 그 왜 죽었냐? 그들은 단지 didn't의 not. 형광펜. 오른쪽에 enough food 빨간색으로 삼각형. 먹을 게 충분히 없어. 그럼 뭐야? 굶어 죽은 거지. 거기서 굶어 죽는 거 몇 번? 3번이야. starvation. 그럼 뒤 안 봐도 돼. 그럼 이제 문제 또 푸는 요령. 에이, dehydration, trauma, starvation, fatigue 하나도 몰라. 그럼 B번을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근데 A번 어휘 모를 정도면 B번은 글쎄, 그 영어 공부를 안 했단 얘기지. 이 정도 못 풀 정도면. 그럼 B번도 땡땡. 그럼 뭐 했냐 이거지. B deported 당했냐? immigrate 했냐? emigrate 했냐? B detained 당했냐?
많은 사람들이 레프트 떠났다. 자기들이 살던 섬마을, 고향 땅을 떠났어. 그럼 밖으로 나간 거잖아. 바깥쪽에 해당하는 접두어가 E나 EX잖아. 당연히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emigrate 이렇게 푸는 거라고. starvation이 기아, 굶주림 이런 거잖아. 그럼 나 같으면 starvation 안 빼고 맨 첫 줄에 famine 뺄게요. famine. 맨 첫 줄에 famine 보이세요? famine? 걔랑 동요야. starvation하고. 그래서 처음 읽는 순간 끝난 게 이거는 딱. 빈칸 어휘가 딱 되는 순간 이거 뭐 해석이고 뭐고 볼 필요도 없는 거라고. 자, 208쪽 펴보세요. 만약 이런 시험 문제를 만나면 지금은 책이 종이가 요만하니까 그렇지 실제 시험에서는 얘는 되게 길어 보이는 거라고. 왜냐하면 내가 글씨체를 9.5에서 10포인트를 하는 거예요. 실제 시험은 11.5에서 경찰직 같은 경우는 12 글자 활자체로 한다고. 그리고 다단 나누기 했기 때문에 박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문제 푸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벌써 머릿속에서 멘붕이 오는 겨. 이런다고. 왜? 길은 거 일단 만나면 싫거든. 그런데 가만히 보면 1, 2, 3, 4가 한 단어거든. 그러니까 어이낸겨. 1번 플러스 표시, 2번 마이너스 표시, 3번 플러스 표시, 4번 플러스 표시. 답 나온겨 그냥. 답이 2번이요. 그런데 칠판 좀 지울게 이제 이거. 왜냐면 내가 설명을 해야 돼. 칠판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그러면 이제 푸는 패턴을 무작정 나 같은 출제자가 이렇게 내면 나는 함정을 만들어 놓거든. 플러스가 답일 때도 있는 거야. 그건 출제자 마음이에요. 플러스가 답이 될 때도 있어. 꼭 왕따만 답이 아니라 그 확인을 해야지. 확인도 안 하고 어휘력만 너무 과신해가지고 유락한 말들 해봐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2번이 아니 답 거의 90% 답인데 혹시 나같이 음흉한 출제자가 내면 함정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본문까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나온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제가 해주는 것도 보면요. 자, 빈칸을 빼놨어. 그 빈칸 친 문장을 잠깐 보면 one of the essential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돼 있다고. 빈칸 친 문장이. 근데 눈에 띄는 애가 대문자 뭐 줄임말인 것. 뭐지? MAP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목적들 중 하나는 근본적으로 인투이션을 빈칸하는 거야. 그러고 빈칸이 중간 이후 나왔는데 두 줄 더 올라갔더니 MAP가 보여. 두 줄 더 올라갔더니 MAP가 보인다고. 내가 원래 본문을 보고 설명을 잘 하는데 이해하라고 제가 본문을 칠판에 쓸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문장을 다 써준다는 얘기는. 그리고 땡땡 이렇게 해놓고 푸도 푸 베이스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봐. MAP 상쇄 골 목적 똑같은 게 여기 있는 거. MAP는 단순한 목표가 있어. MAP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들 중 하나는 고맙다고 투부정사를 해놨다고 또. 결론 끝난 거라고. 풋오프 미루다야. 풋오프가 미루다예요. 풋오프 내가 해줬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모아서 megapast.cu.klid 그때 같이 써놨잖아. 내가 풋오프, 딜레이, 디폴. 뭐라? 문법하면서 배운 어휘라고. 그냥 끝난 게 이거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출제를 이 지문 갖고 또 하면 어차피 이거 똑같지? 에? 그럼 나는 이거네. 얘 낸다고 얘. 난 얘 뺀다고. 이게 더 중요한 단어야. 앞으로 시험에 나오면. 이런 단순한 풋오프 딜레이는 안 묻는다고 이제. 그럼 인투이션 알고 있느냐고 묻는 거야. 인투이션은 그럼 위에 누구 거랑 똑같은 거야? 이 뜻 갖고 있는 애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그것이 뭐야? 창자야, 창자. 내장. 그럼 창자에 근거한 의사결정. 야, 뭐 창자를 내부 이준열사요? 이상서류? 창자를 내보이는 게? 그러면 창자는 우리 몸에 내재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창자에 근거한 건 선천여, 후천여? 선천적인 거야. 그거를 직관이라고 하는 게 직관. 배우거나 학습을 통한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딱 꿰뚫어 보는 능력. 이게 직관이라고. 그게 인투이션이야. 난 요거 낸다고. 인투이션. 이건 다른 지문으로 나와도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잘 알아두세요. 인투이션하고 God-based decision making하고 이렇게 집에 가서 노트 정리할 때도 동의어로 놓는 거야. God-based decision making equal intuition 이렇게. 인투이션이 이제 직관인데 그게 형용사로 쓰이면 이제 직관적인인데 그러면 한국말로도 직관적인이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 많다고. 통찰력 있는 거예요. 통찰력 있는. 그래서 형용사로 시험에 나오면 어휘로 나오면 이런 게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insightful. 그러면 통찰력 있는 애 통이 뭐야? 꿰뚫어 보는 거지. 관통. 관통을 나타내는 접도 뭐예요? 에? 퍼. 퍼라고 퍼. 어휘하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한 건데 퍼. 찰은 보는 거지. 보는 어근 뭐야? speak. 어근이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플러스 speak. 이게 우리말도 우리말로 보다 이렇게 하는데 한문으로 하면 찰, 관, 경, 관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얘네도 look 이렇게 안 한다고. speak, spec, bid, biz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하나 더. 통찰력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거를 바라보는 게 명쾌하게 보이는 거라고. 그래서 명쾌하니 클리어인데 그거를 단어로 써먹느냐고. clear. 얘도 보다 boy 이렇게 되는 게 view. 창밖에 보이는 경관이 좋으면 뷰라고 하는 것처럼 그걸 부드럽게 바라보면 boy 되는 게 이거 보다의 어근 얘도 보다고. 형용사 want 이렇게 되는 거야. 노타지. 세죠 발음이. 그럼 프랑스 애들이 어떻게 발음을 할 거냐면 뽕. 무슨 뽕? 퍼스트 뽕이 배운 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분리탈 시켜서 놨기 때문에 딜레이, 디폴.
여기까지는 이제 문법하면서 동명사 목적으로 취하는 거로 설명드렸고, 이제 어휘로 가면 미루고 연기하는 건요, 잡아서 저 너머에다 갖다 놨기 때문에 홀드 오버라고 하는 거고, 밑에다 대롱대롱 매달았다 그래서 서스펜드고, 어휘 단과하는 사람들 내가 지난주에 하루 정도 미룬다 그래서 하루 정도, 법정 휴정하고 그러는 거 하루 정도 미루는 거, 내가 전을 얘기했을 거예요. 어드전 이렇게 되는 게. 하나 더 선반에 쳐박아놓은 거 뭐라서 시험에 나오네. 쉘브. 이건 기출문제예요, 얘는. 그럼 지금 딜레이도 기출문제. 나온 거니까요. 푸더, 포스트폰도 다 나온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기출문제 표시하는 거. 4번에 facilitate. 얘도 기출문제였거든요. 빈칸한 성도 나오고 동요 찾기로. 뭔가 나쁜 발음 같지는 않지. facilitate. 뭔가 빨리빨리 뭘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촉진시키다요. 단어는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촉진하다. 지금부터 다 기출문제야. 촉진시키다. 발음이 에이트 발음이 많아요. precipitate. 자동차의 가속 빨리빨리. accelerate. 내가 이거 노예의 족쇄 벗겨주는 거 욕까지 했는데 존냄 빨리 가는 거라고. 어휘에서 단가에 반해서만 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가 실품사 할 때 동사 에이트로 끝납니다 해서 할 때 이 단어들 기출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IZ로 끝나도 기출문제인데 전기 발명한 아저씨도 그랬어. 갈바니. 그때 나온 단어가 말 타는 기수가 말 옆구리 쿡 찍는 박차가 버려서 스포. 일단 기출문제만 해보면 이렇게 촉진시키다. 다 혐에 나온 거예요. (211쪽) 2019년 건데 간단히 해볼까요? 연결어 집어넣는 거 한번 연습 잠깐. 빈칸 딱 보자마자 뒤에 미국 나오지? The United States 동그라미. 그러면 앞에 다른 문화권 있나 찾아봐. 있지? Sub Sahara African. 보여? 아프리카 동그라미. 문화가 나오면 대조입니다. 알겠어요? 공식이 공식.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가 등장하면 대조라고. 대조. 숫자도 딱 봐도 대조 아니야? 답은 3번이요. 컨버스. 근데 연결어 기능 모르면 이거 못 푸는 거 또 반면에란 뜻이야. conversely. 하나만. 저번에 주제 제목 요지 찾기 할 때 제가 통념 비판, 그 다음에 인과의 문제 해결 방식까지 그림 그려서 단락 전개 방식 해줬죠. 컨버슬리 갖고 하나만 해줘볼까? 자, 이렇게 지문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단락 전개 방식을 얘기해주면 그게 고정돼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개의 단락 전개 방식이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1개 중에. 그 중에 여러분은 벌써 그래도 수요일 날만 하는 건데 2개 해줬어요. 그 중에. 이제 3개째 하는 거예요. 자, 글서두에 주제문이 옵니다. 그럼 이제 주제 제목 찾기 할 때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이때 글서두에 뭐가 딱
두 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언가가 딱 두 개입니다라고 얘기를 툭 던져놓는다고. 가령 A와 B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건 글 순서까지 정해지는 거예요. A, B가 있어요 그러면 A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 문화는 차이가 있다 그러면 한국 문화 먼저 나오고 미국 문화는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 차이 있다 그러면 미국 문화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에 따라 그 순서가 정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A 얘기하고 B 얘기한다고. 그럼 어떻게 딱 두 개라고 이야기하느냐? 대놓고 투 플러스 복수명사로 가.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법칙들이 존재한다. 자연의 법칙, 인간의 법칙. 그럼 자연의 법칙 얘기하고 인간의 법칙 나중에 얘기하는 거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이런 얘기 제가 단락 전개 방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두 개라고 딱 얘기하냐면 A, B different from B, A differ from B, A와 B는 다르다 이런 말. A is one thing and B is another. A와 B는 별개의 문제다. 즉 A와 B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A는 B보다 더 뭐뭐해? 비교급. 비교급. 그리고요. 다음 빈칸 완성하시오. 주제 제목 요지 찾으시오 할 때 글 서두에 비교급 나와.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이나 주제 제목 요지를, 그러니까 글 서두에 비교급이 나온다고 A는 B보다 더 뭐뭐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거의 빈칸에 들어갈 말이나 주제 제목 요지 설정은 예로 많아. A와 B는 달라 이런 식으로. 거꾸로 글 서두에 A와 B는 달라요 라고 했을 때 빈칸에 들어갈 말 그러면 비교급을 찾는 거예요. 제가 독해 단과할 때 이런 공식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럼 문제 풀기가 되게 왜? 이건 다 같은 성향의 문장이라고 보는 거거든. 글 서두에 오는 거라고 얘네들이 주제문으로. 이게 한꺼번에 다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투 플러스 복수명사가 올 수도 있고 A와 B는 다르다라는 애가 올 수 있고 A는 B보다 더 뭐뭐하다라는 비교급 문장이 올 수도 있는 거라고요. A는 B만큼 뭐뭐하지 못하다라는 동등비교를 부정해버리는 거. 이런 게 오면 얘네들은 대조 방식으로 할 거란 얘기야. 그때 A와 B 두 덩어리를 얘기하고 이 사이에다 쓰는 애가 반면에요. 반면에. 그러면 향후 다음에 혹시 이제 시험 볼 때 빈칸에 들어갈 말 그래서 1, 2, 3, 4 보니까 연결을 집어넣는 거야. 근데 문화도 안 보이고 꽤 처음을 올라갔더니 투! 그럼 반면에 끝나는 게요. 투 보는 순간 반면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수학 공식처럼 이런 단락 전개 방식을 연습시키는 거라고. On the other hand, conversely, by contrast, in contrast, 대조적으로 on the contrary,
그와는 정반대로 이런 것들이 중간에 들어가게 된다고. 자, 2019년 거 계속 풀어볼까요? 212쪽. Deal with setbacks. Do through walk. Follow norms, side step, stress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썼나요? 공식 하나 알려준 거 연결어도 공부할 겸해서 단락통계 방식 3탄 이런 거 저번에 2개 했으니까 얘 지우고 좀 할게요. 다 썼나요? 응. 왜냐면 거기 본문 쓰려고 그러는 게 말로 하면 또 못 알아들을 것 같고 아까처럼 다 써볼게요. 자, 빈칸에 있는 거 1, 2, 3, 4 그대로 옮겨볼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세요.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그래서 문법도 좀 돼야 돼. 문장을 보는 눈이. 얘가 빈칸에 들어갈 말인데 이 뒤에 보면 주어부터 나와. 그러면 꾸밀 거란 얘기야. 누구를? 요 명사를. 그리고 그 명사를 deal with, do, follow, side step이라는 동사가 목적어로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이하한 setback을, through walk를, noms를, 스트레스를 이거 하는 거지 사람들이. 요건 어차피 동사니까 나중에 판단을 하는 거고요. setback, through walk, noms, stress 두 개는 플러스고 두 개는 마이너스야. 사람들 스스로가 create, 유발시킨 거죠. 만들어낸 거. 유발시키게 될 좌절, 철저한 일, 규범, 스트레스를, 좌절을 다룬다, 철저한 일을 해낸다, 규범을 따른다, 스트레스를 피한다야 사람들이. 그런데 뭐 함으로써? 양심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은 끝난 거예요. 양심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면 여기는 전부 다 플러스로 가야 돼. 그러면 다 플러스인데, 그죠? 단어가 마이너스, 동사가 그러면 다 돼. 아유, 어떻게 풀으라고? 그런데 빈칸이 맨 끝이라 그랬지. 근데 뭐라 그래서 basically 그랬지, 근본적으로. 그럼 앞문장 뭐라 그랬죠, 내가? 앞문장 봅니다. 앞문장 보니까 컨센셔스 나오는구만, 이런 거야. 그러면 콤마 찍어놓은 unefficient부터 볼까?
그 보세요. 이렇게 어떤 동사의 목적어라든지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어. 그러면 유식한 말로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거예요. 목적격. 그러고 이제 꾸미는 겨. 그러면 on an efficient experience 효율적이지 못한 경험 마이너스라고. 일단 효율적이지 못한 경험. 그러면 얘네는 빼는 거야. 효율적이지 못한 경험은 좌절, 실패나 스트레스라고. 그러면 어떤 효율적인 경험이냐면 양심적인 복스 사람들이 양심적인 방법을 통해서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뭐 했을? 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피한다고. 사이드 스텝이 피하다라고. 어보이드랑 동의어 차지라는 얘기 아까처럼 미루다 연기하다처럼 이렇게 풀어내는 거라고. 앞에 다 답이 있는 경우 앞에 안 올라가도 돼 이런 거는 그냥 거기서 끝난 거라고. 이거는 어휘. 내가 사이드 스텝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권투할 때 주먹을 발짝을 옆으로 뛰면서 피하는 게 사이드 스텝이라고. 어보이드랑 같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풀어내는 거라고.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앞에 읽다가 딴 거 다 파악 못했어도 어보이드만 보면 그 사이드 스텝이네. 근데 사이드 스텝이 피하다인지 모르면 이거는 못 풀어낸다고. 오히려 셋백을 답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근데 셋백도 모르면 아무 걱정 없는 거지. 왜? 다 모르는데 뭐 그냥 대충 아무거나 삭하는 거지. 아는 게 병이지, 그죠? 그게 아니라 정확히 알아야지. 알려면 어보이드랑 동의해. 사이드 스텝. 자, 어보이드는 파란색 교재. 이거 파란색 교재지? 어보이드는 올해도 나왔어요. 어휘로. 확인해 볼까요? 2020년에 나왔다니까. 어휘로. 내가 실어놨나 모르겠다. 해놨을 것 같긴 한데 해놨다. 3페이지 봐봐요. 4번 보이세요? 2020년 지방직 문제 션. 얘가 피하다야. 정답 뭐냐? 어보이드다 이런 거지. 내가 이거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왜 이게 피하는 거냐면 샤이 부끄러운 애가 어머 부끄러워 이러면서 런 달려가는 모양이에요. 샤이가 런 하는 거라고. 그게 션이요 션. 지금부터 일단 3개 다 나온 것도 이렇게 avoid, avert까지. 그 다음에 뺑 돌아와 둥글게 썰컴. 다 기출문제예요. 따로 얘기 안 할 때까지는. 이게 둥글게거든. 썰컴이. 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라 뺑 돌아오면 피하는 거거든. 그때 정답으로 나온 애가 크램프야. 이건 쉬운 단어 아니에요. 왜냐면 원래 이제 자동차의 핸들을 꺾단데 핸들 꺾으면 피하는 거거든요. 근데 출제자가 서컴벤트 내놓고 답을 크램프로 설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컴벤트가 피하다인지만 알면 풀게 해준 거예요. 크램프를 물어본 건 아니야. 이건 어려운 거. 왜? 크램프 빼고 나머지 선택지에 1, 2, 3번은 지극히 쉬운 단어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컴벤트가 피하다인데 여러분도 아는 단어 1, 2, 3을 해놨는데 피하다가 아니야. 그러면 크램프 고르란 얘기야. 시험 출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작년에 나온 거 evade.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 수거 5% 끝나요. 피하는 건 다 분리 이탈이기 때문에 5%라고 안 좋은 단어이기 때문에. head off
stave off, panned, word off. 이거 다 피하다로 나온 거예요. 시험에 기출문제. 이제 나머지는 동의어 더 정리해볼까요? 2로 갈게요. 일르드 에스츠. 너는 왜 이렇게 닫지? 이러면서 닫지. 아, 지금 나온 것도 써줘야 되겠군요. 번트 할 때 주먹 피하듯이. 요거 기출 지금 나온 거잖아요. 사이드 스텝 표시해 놓는 걸 이렇게. 여기 다 기출문제 이쪽은. 얘도 ing 오는 거 할 때 배운 거 아니요? 내가 패스점 할 때. 문법 할 때도 배운 거예요. 제가 해준 거. 자, 수고로 또 가보면 이게 이제 그 배의 키라고 하는 게 키 조정하는 거. 크램프랑 똑같은 거예요. Still clear of. 피하는 건 거리를 넓게 줍니다. 그래서 give a wide bird to라고 하는 게. 이 bird가 원래 이제 어떤 걸 말하냐면 배가 항구에 와서 정박을 해놓을 때 그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거리라고 보면 돼요. 거리를 넓게 준 거. 다 얘네들이 피하다예요. 그 다음에 얘도 기출문제인데. 우회하는 거예요. bypass. 옆으로 pass. 자, 213쪽으로 갑니다. 빈칸. 요번에 좀 길다. 1, 2, 3, 4가. 1번. within our reach. 우리가 달성해낼 수 있는 보다 나은 세상. 플러스 표시. 2번. 소수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게 되는 부의 축적. 마이너스 표시. 3번.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 플러스 표시. 4번. 좀 더 실현 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타는 욕망. 플러스 표시. 그냥 찍어도 될 것 같은데. 2번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요. 고마운 게 뭐냐면 분석을 잘 알았지. 빈칸을. 빈칸 앞에 and 형광펜. and는 앞뒤 문법의 구조뿐만 아니라 내용도 어때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그러면 지금 마음속에 있는 정답이 뭐예요? 소수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게 되는 부의 축적이라 그랬지. 그럼 앞에 혹시라도 그런 느낌을 주는 애가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가다 보면 바로 빈칸 위에 inequality 형광펜. inequality가 뭐야? 불평등이라고. 불평등은 소수만 부가 축적되는 현상. 맞아 틀려? 고루고루 가야 될 텐데 끝난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푸는 거라고. 자, 214쪽 17번 얘도 풀어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 between and 형광펜. 이게 하나만 있었다면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인데 콤마 찍어놨지. between 앞에. 에? 그럼 그 앞에 거 between and 형광펜. civilization 삼각형. 바바러디 삼각형. 문명과 야만성. 같은 성질이요? 반대 성향이요? 반대지. 그러면 뒤에 나오는 between A and B도 반대 성향 찾으란 얘기야. 그럼 and 뒤에 뭐라 그랬냐면 community. 공동체지. 공동체 반대는 뭐야? 개인 찾아봐. 답 4번이에요.
밑에 내가 그래서 이거 싫어한다니까. 내가 해놨지만 정답하고 해석 써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 and D 한번 볼까요? 공동체에서 법 규정에 대해서 지키라는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잘 들어요? 공동체에서는 법을 제정해 놓고 그거를 따르라고 하잖아. 그 반대 성향이 4번 만나보자고. 개인이 책임을 지는 거야. 자신의 양심에 맞게. 맞잖아. 반대 성향. 알았어요? 이렇게 푸는 거라고. 자, 그러면 풀어오라고 한 데를 가볼까나? 256쪽. (256쪽) 빈칸 한성 스탑 마이너스 표시 했어요? 진짜? 문제도 풀었어? 그럼 그 위에 illicit, accelerate 이런 거 표시했어? 네? 단어는 흐름이 있는데, 아니 일단 이제 해석도 해석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해 보니까 4번이 답이지. initiate 뭔데? 시작하다잖아. 그러면 그 밑줄 친 문장이 dis로 시작하지. dis. 예? dis 형광펜. 그럼 앞문장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애들을 보면 시작하다 품사 뭐야? 동사지. 그 위에 보면 단어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 illicit 바로 dis 위에 illicit unaggressive reaction and accelerate.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말, 그리고 이제 빈칸 뒤에 dis 형광펜, 빈칸 뒤에 dis 다음 문장 dis 형광펜 이어진다는 얘기지. 여기 보세요. 그 이어지는 데에는 동사가 이렇게 돼 있다고. 어차피 뒤에 오는 목적어는 뭐 폭력적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의 비슷한 애들이 목적으로 오고. 그럼 이 단어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다 플러스야. 그 initiate라고. 봐봐. 이끌어내. 어떤 폭력적 행동을 이끌어낸다고. 그걸 더 촉진시키다 그랬지, 아까 내가. 또 그런 동작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안 끝난다고. 영속화되는 거라고. 영속화시키다 이렇게. 그 형광펜 치세요. 이거 네 단어. 단어는 이런 동사의 흐름을 잘 쫓아가도 되는 거라고. illicit, accelerate, initiate, perpetuate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후 2시에 이거 할 건데. commence. 내가 come 해오라 그랬잖아. come. 시작하다야. commence. 엔터가 들어가다인데 into랑 다니면 시작하다야. embark는 원래 배 타다입니다. 배 타다인데 on하고 같이 다녀서 시작하다 이렇게 되는 게. 그 다음에 누가 사업 시작하면 이런 얘기 하는데 론칭했다고. 원래 론치는 배 같은 거 바다에 띄운다든지 로켓 같은 거 발사하는 단어를 론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다로 쓰이는 거예요. 킥오프. 축구할 때 시작하면 킥오프 한다는 거예요. 2번 attenuate까지만 해줘 볼까?
이걸 단어를 이제 보는 눈이 좀 여러분이 유락현하고 어휘 수업을 좀 했다면 이제 분석할 줄도 알아. 어머, 이게 동사예요. 떼어내고. 어디서 말이요? 어드. 그럼 뭐 나머 가운데. 테뉴가 뭐지? 이제 궁금한 거지. 비슷하잖아. 테뉴, thin, 테뉴. thin은 가느다란 얇으냐. 그래서 빈약하냐. 가느다, 테뉴스, 빈약한 이런 거라고. 얇은, 가는, 빈약한. 그럼 얘는 동사니까 어떻게 만들어 놓는겨? 가늘게 만들어 놓는 거지. 용액 같은 게 진하고 이랬던 거를 가늘게, 묽게 하다야. 희석하다, 묽게 하다. 희석하고 묽게 하려면 뭘 집어넣어야 돼? 물. 물하고 관련된 애 내가 비대 뭐라 했어? 룰루. 분리. 이거 뭐예요? 접도. 디스. 근데 발음 때문에 그래서 다일룻이라고 하는 게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위큰이면 그럼 약화시키는 거지. 우리 왜 양주 같은 거 톡한 거 마실 때 물 집어넣으면 약해지는 거잖아. 그거야. 그래서 위큰이라고도 하는 거야. 원래 물 집어넣어서 이제 희석하고 묽게 하는 건데. 테뉴 들어가는 거 하나만 더 해볼까? 얘 나올 거야 아마. 이거 보면. 얘는 무언가를 얇게 해서 밖으로 나와! 이런 거지. 즉 중범죄 같은 거 진 애들의 그 무거운 죄를 가볍게 해서 얇게 해서 밖으로 나오게. 예를 들면 어떤 애가 편의점에서 빵을 훔쳤어. 사형! 이렇게. 편의점에서 빵 훔쳤는데 사형! 시키려고 봤더니 동생이 20명 있고 할머니 모시고 막 신문 배달하고 이러고 살아. 그래. 에이. 그거 뭐 하는 게? 정상. 이게 정상, 참작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extenuate. 이런 건 독해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단어 중에 하나. 어근 잠깐 해줘 본 거예요. 테뉴. (3번에) abhor는 뭐야? 혐오하다지. 이것도 내가 megapast.co.kr 할 때 한 건데 왜 혐오하다는지 알려줄게요. 영어에 앱 들어가면 away야 멀리. 호르르 이거요. 몸이 덜덜 떨리게 만드는 공포 영화가 뭐죠? 호러무비야. 호르는 떨다야. 여러분 몸서리 치는 거잖아. 그걸 멀리 하는 거라고. 으아! 그게 혐오하는 거라고. 몸서리 칠 정도로 멀리 한다고. 여러분 몸서리 칠 때 뭐 떨어? 몸 떨 때 뭐 떨어? 어깨 떠는 거라고. 어깨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어깨가 영어로 뭐야? 그걸 shudder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shudder at 혐오하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알려준 단어가 abominate. 자, detest하고 abhor가 시험에 나온 거 이렇게 둘이. 내가 디테스트도 해줬잖아. 테스트는 보다 목격하다라고. 안 보려고 하는 게 혐오하는 거라고. dislike 하나 더 해보면 execrate. 뭐 독해하면서 어차피 오늘은 어휘도 같이 하는 거니까 수요일은 257쪽으로 갑니다. 안 했죠? 257. of course 나 짝꿍이란 얘기 했어? of course not은 짝꿍이란 얘기 했으면 거기 풀어준 건데 대답 안 하면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instead하고 rather도 짝꿍입니다 더 써줬을 텐데. 에? 공식이 공식 그런 거 넘어갑니다. 그럼. (258) typically 전형적으로 같은 방향을 이어주는 거예요.
온데아된 반면에 반대 방향입니다.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방향입니다.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 반대 방향입니다. 즉 로맨스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뒤집을 일은 없단 얘기야. 이거는 설명문이거든요. 알겠어요? 설명문 성격이거든. 해석은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259 beneficial, disrespectful, unhelpful, forgettable 1번 아니면 3번이 답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정반대말이에요. beneficial은 도움이 되는, 이로운, 유익한이고 3번의 unhelpful은 정반대말이고 도움되지 않는. definitions are especially 정의를 내리는 것들은 특히나 아이들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될까. 그럼 세부적인 얘기하고 있지 막. 근데 짧잖아. 다 읽어. 세 번째 줄에 the result 결과는 discouraging 형광펜. 결과는 실망스럽다고.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러면 정의 내리는 건 애들한테 도움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몇 번? 예? 3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어의 정의 때문에 애들이 잘못 알고 있는 재미있는 예를 들어준 거야. 그럼 나 같으면 나는 이로드 낸다고. 나는 어휘를 묻고 싶다고 더. 그래서 그 디스커리징 뒤에 보면 한 아이가 given the word 이로드란 단어를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장문을 쓴 거야. 우리 가족은 많이 이로드한다. 왜? 주어진 정의는 이로드가 eat out, eat away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로드를 이 아이는 뭘로 알고 있냐면 외식하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외식을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액면 그대로 하면 우리 가족은 침식을 많이 당해요 이런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 우리도 식이 무슨 식자야. 그러니까 얘는 외식하다 그 먹은 걸로 아는 거고 실제 이로드의 뜻은 외식하다가 아니라 침식하다야. 갉아먹는 거. 그래서 시험에 어휘로도 나온 거야 이건. 그럼 다음에 이 지문 갖고 또 나오면 이로드를 빼는 거라고. 이로드를 빼는 거라고. 밑에서 두 번째 단어. 그럼 무슨 뜻을 갖고 있는 애 찾으란 얘기야. 영영사전식으로. eat, out, eat. away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 찾으란 얘기야. 로드가 갉아먹다거든. 그래서 뭐 시험하고는 상관은 없어도 한번 알아보면 얘요. 봐봐. 설치류, 쪽제비나 다람쥐, 쥐, 이빨로 갉아먹는 동물들을 다 로던트라고 하는 거야. 갉아먹다. 로드가 갉아먹다라는 어근이야. 자, 이제 코로드. 먹다가 한문으로 뭐예요? 식. 그래서 이 로드는 침식하다인데 얘도 침식하다, 부식하다 이런 거다. 코로드. 로드는 이렇게 두 개 알고 있으면 돼요. 이 로드, 코로드 이렇게. beneficial 내가 해드렸을 텐데. 왜냐면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 제일 첫 번째 단어냐? 유익한, 이로운. advantageous. instrument가 뭐야? 도구야, 도구. 도구가 뭐야? 도움이 되는 기구라고. 그 다음에 결국 도움이 되는 건 유익한 거고, 유익한 건 건강에도 좋은 거지. 그래서 내가 뭘로 간다 그랬어? 살로 간다 그랬지. 그 다음에 찢어 먹으라 그랬어? 통으로 먹으라 그랬어? 통이 뭐야 그래서? wholesome. 유익한, 이로운, 건강에 좋은 이런 거.
자, 266. 빈칸에 들어갈 말 했더니 1, 2, 3, 4 뭐 보여요? 공통된 게 투지. 투부정사지.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이 투부정사인데 문장을 보니까 The company 주어 표시, use 동사 표시, A satellite network 목적어 표시. 그러면 걔만 갖고 문장태한데 회사가 위성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그럼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제일 많이 투부정사 해석한 방법이 뭐야? 뭐뭐하기. 그러면 1, 2, 3, 4에 뭐뭐, 지금 잘 들으세요. 출제 포인트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빈칸 한 성에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돼. 뭐뭐하기 위해라는 걸로. 그러면 해결책 제시입니다. 1, 2, 3, 4 중에 어떤 하나는 해결책 제시라고 정답을 찾아내는 게, 그래서 내가 단락 전개 방식을 얘기해 주는 게, 그럼 해결책 제시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 찾으란 얘기야? 문제 제기한 걸 찾으란 얘기야. 그럼 문제 제기는 빈칸 바로 앞에 있겠어? 글 전반부에 있겠어? 글 전반부에 있어야 해결책 제시를 후반부에 와서 하는 거라고. 자, 전반부로 갑니다. 키샵, 파드반 이런 거 해석해? 안 하는 게 내가 건너뛰라 그랬지. 두 번째 줄, 인도의 학생 연령 인구층 2억 3천만 명. 아이 뭐라 이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 중 하나래. 에이 뭐이. 세 번째 줄, 정부는 스펜 돈을 쏟아붓는다 830억 달러를 교육에. but. 오, 중요한 거 났어. 형광펜 but. 하지만 심각한 격차가 생겨난다고. 시리어스 갭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빈칸에 집어넣어. 그 격차를 어떻게 해야 돼? 격차를 메우기 위해 이런 거라고. 몇 번? 2번이요. 고맙습니다. 그러는 게 이렇게 푸는 거예요. 다 읽고 빈칸을 보는 게 아니라고. 빈칸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꿀팁이요. 앞으로 투부정사 나오면 뭐 제시한 거다? 해결책 제시한 거다. 뭐 찾아라? 문제점을 찾아라. 그럼 끝난다 이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는 거예요. 쉬운 거는 빼고. 자, 273쪽. (2017년) 지방직 추가시험. 벗 형광펜. 주어진 문장 벗. but. 벗. 빈칸 바로 위에 벗. but. 형광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생긴 게 벗이요. 벗. 내 친구 벗 말고 그러나 벗. 벗. 앞문장하고 관련이 많을 거란 얘기는, 그것도 to my disappointment. 아, 내가 엄청 실망했어 이런 거예요. 하지만 엄청 실망스럽게도 그 자식이 빈칸에서, 여기 봐봐. 그러면 실망을 하면 실망하기 전에의 사람의 동작은 뭐래? 내가 왜 여러분한테 실망을 해? 기대가 크니까 실망하지. 이 사람도, 글 쓴 사람도 키한테 실망을 한 게 뭐 했기 때문에? 기대를 했기 때문에. 바로 앞문장 읽어봅니다. 거봐. 거기서 두 줄 더 올라갔더니 정말 I prayed가 나오는 겨. 이게 기도하는 거니까 빌고 있는 겨. 기대하는 겨. 나 기도했다. In silence. 말없이 마음속으로 뭘 기도 드렸냐면 이 연사, 이게 here. 그놈 not but 형광펜. 배웠어 안 배웠어? A가 아니라
여기 보라고. A가 아니라 B 하길 기도드렸다고. 그런데 실망했어. 이 새끼 뭐 해가지고. A 했어? B 했어? 그럼 A가 아니라 B 하길 바랬는데 실망했다. 그럼 A 한 거야? B 한 거야? A가 뭔데? 그냥 읽지 말고 스픽 연설하길 바랬지만 이 새끼는 그냥 읽었다고. 몇 번이요? 3번이요. 그냥 긴 그 원고를 그냥 읽어 나가기 시작했다고. 아유 짜증나 죽겠어. 좀 감동적인 어떤 예도 들고 막 이러면서 연설해 주길 바랬지만 그냥 원고만 잘잘잘잘잘 읽기 시작한 게 이렇게 푸는 거예요. 꿀팁 얘기지. 계속 이런 패턴을 잘 보라고. 이 사람 실망하면은 뭔가 기대했던 거에 반대 상황을 찾아내란 얘기야. 내용만 바뀌어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276) A하고 B에 들어갈 연결어 집어넣는 건데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인데요. 여러분 A 풀어야 돼? B 풀어야 돼? A 풀면 B는 또 풀어야 되지. 왜냐면 A는 2개씩 돼 있잖아. 그럼 B는 4개가 다 다르니까 B번만 해결하면 이거는 그냥 끝나는 거라고. 자 그럼 B번 앞문장 봅니다. B번 앞문장이 어디서부터 하냐면 밑에서 5번째 줄 오른쪽 펄 하버부터 합니다. 펄 하버는 great, 커다란 택티컬 전략적 성공이었지 제국주의 일본에게. but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 커다란 전략적 실패를 낳게 되었어. 펄 하버가 있고 4년 내에 일본 제국은 in ruins 망했어. 완전 패배했어. 여기까지 일본 얘기지. 예? B 9.11은 위대한 큰 전술적 성공을 거뒀어 알카에다에게. 그렇지만 또한 커다란 전략적 실패지 오사마 빈 라덴한테는. 앞에하고 뒤에 이 구조가 거의 비슷하고 소재만 다르지. 앞에는 진주만하고 일본의 예고, 뒤에는 알카에다랑 9.11 테러 얘기라고. 다음 몇 번? 1번이요. 1번 시밀러리 마찬가지로라고 하는 게 이럴 때 쓰는 게. 마찬가지로라는 건 앞에랑 뒤에가 내용이 유사한데 소재만 다른 거예요. 소재.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구조와 내용이 유사한데 소재만 다를 때 쓰는 게 시밀러리 마찬가지로라고. 여기서 단락 전개 또 하나 그럼 꿀팁을 하나 해줘 볼까? 절대적인 100%는 아니지만 보편적인 전개방 네 번째 해주는 거야. 이제 지난번에 뭐뭐 했다고? 통념, 비판, 원인과 결과에 의한 해결책 제시, 대조. 아까 대조 A와 B. 반면에 네 번째 유사 비교라고 하는 건데 주제문이 나옵니다. 그 서두에. 얘는 굉장히 포괄적인 거나 또는
뭔가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뭔가가 많다. 그러면 이 뒤에는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예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 세부적으로 진술하는 거야. 뭐 숫자도 등장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때 여기다 연결하는 애가 뭐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고. 이때 얘를 한 덩어리만 들고 말면 상관이 없는데 얘를 두 덩어리 듭니다. 전 세계 모든 문화권마다 새해를 기념하는 여러 전통 관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그럼 중국하고 한국은 문화권이 완전 동떨어진 애들이요? 같은 애들이요? 같은 거라고. 같은 동양권 아니면 미국하고 한국 그러면 대조로 가겠지만 중국하고 한국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민족 대이동 기차 난리 나고 뭐 표 예매해야 되고 뭐 이런 거라고. 중국 애들 이동하는 거 못 봤어? 우리도 그렇지만 고속도로 막히고. 이때 같은 예시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 둘이 유사관계라고. 이때 여기에 연결하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가요. 연결 아니어도 자로도 똑같은 뭐뭐가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in the same way, similarly, likewise, 마찬가지로. 이 공식이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뭐뭐가 이런 건 같이 다니는 거예요. 100%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알아놓으면 되게 유리합니다. 이거 빈칸이 서로. 그래서 주어진 문장 집어넣기 이런 거 할 때도 도움이 될 텐데 한번 해볼까? (288쪽) 288쪽 폈어요?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 어디 들어갈까요? 2018년 9월 경찰직 문제. In the same way 형광펜. 얘는 몇 번째 예시부터 나와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예시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읽어보면 예를 들면 찾는 겨. 니은 위에 to illustrate 형광펜. 거기서부터 얘 드는 거지.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지. 어? 1, 2번은 죽었다 깨어나도 답 안 되는데 니은의 예를 누구 예를 드는 겨? 웬디 삼각형. 지금부터 웬디 삼각형 다 쳐. 답 몇 번이요? 4번이요. 리을. 끝난 거라고. 고맙습니다 그러는 게 이런 거 문제 풀 때 해석이 아니라. 그래서 단락 패턴 같은 걸 잘 알아놓으면 되게 유리하다니까. 자, 단락 전개 공식 얘기해줬고요.
278조. 다 적었죠?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 거기 보면 레스 모어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써놓고 해볼까? 딱 봐도 안 봐도 비디오 아니야? 이거 딱 이 사람 어휘 묻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이거 보시다니까요? 어떤 거에 관여하지 않아. 그럼 관심 있어 없어? 에? 어떤 거에 관여 안 해. 관심 있어 없어? 어떤 거에 몰두 안 해. 관심 있어 없어? 자, 색깔 바뀌었어. 어떤 거에 더 관심 있어. 어떤 거에 더 무관심해. 다 몇 번이야? 그냥 끝난 게 이걸로 끝난 거라고. 이 사람은 출제를 이런 문제 만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주워 먹으라고. 공짜로 주겠다는데 이걸 뭘 고민을. 정말인가 이제 확인하면 돼요. 정말 3번 뭐뭐에 더욱 관심을 갖느냐 이런 거지. 그럼 그 문장 읽어보면 바로 오른쪽 가면 and 형광펜, and 뒤에 뭐 있어? 바로 한 글자 to 있지. 빈칸 앞에도 뭐 있어? to. 그러면 and 뒤에 인터빈 삼각형. 인터가 뭐야? 사이 중간에 끼어들어가는 거, 개입하는 거야. 여러분, 개입하면 관심이 있으니까 해, 무관심 하니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더 관심을 갖고 개입하는 거라고. 답은 3번이요. 이렇게 푸는 거라니까? 여기서 시험에 나온 거 위주로 어휘 한두 개만 정리해볼까요? 2번에 preoccupied with 써놓고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해줄게요. 얘는 원래 주로 수동으로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했지. oneself 제기대명사 오면 be, pp로 바뀐다는 거. 에이, 그냥 수동으로 알아봐. 뭐냐면 얘기한 것 같은데. oneself를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는 be, pp랑 똑같은 게라면 be, preoccupied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preoccupy oneself에서 온 거라고. 몰두시키다야 자기 자신은. 그러면 어디에 몰두하다가 되는 거라고. with랑 같이 다닌 거니까 얘도. 그러니까 oneself를 쓰기도 하는데 잘 안 쓴다고. 그냥 수동형으로 바꾼 상태에서 자주 활용하는 거라고. 그래서 뭐뭐에 몰두하다인데 그 전에 나왔을 때 얘는 뭘로 나왔었냐면 관용어고. 몰두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이나 이런 거에 공부에 파묻혀 있는 거야. 그럼 파묻혀 있으면 눈하고 귀까지 올라오는 거야, 일이. 몰두하는 거는. 그래서 뭐뭐까지가 업투고요. 그래서 얘도 시험에 나온 거고. up to one's eyes, ears. 이게 몰두하냐. 그 다음에 be engrossed in. 안에 푹 파묻힌 얘도 뭐뭐에 몰두하다.
이렇게 다 나온 거예요. 혐에 몰두하다. 그 책 5페이지. (2019년) 지방직 11번. 5초도 안 걸리지 알면.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인그로스드 인? 다음 몇 번이요? 예? 4번이라고. 4번 고우의 어패서틱 보여? 예? 다시 278쪽으로 오세요. 278쪽에 어패서틱하고 같은 표현이 하나 있는데 좀 이따 생각해 보기라고. 여기서 얘부터 정리할게요. 이제 또 나오면 engrossed in 몸에 몰두하다. 얘만 있는 게 아니라 immersed in, sucked in 몸에 몰두하다. 그 다음에 단의 원리를 좀 하나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그래서 내가 접두어, 어근 이런 걸 잘 알아들어. 이렇게 단 앞에 붙는 얘네들을 접두어라 그러는데 이 빨간색은 소리는 다 달라. 어나온, 임, 어녀, 어녀, 디스여, 이녀, 아녀, 어녀, 나녀, 아녀. 영어로 무슨 뜻이야? 지네끼리 동요되는 성향이 강한 거라고. 그럼 뒤에다 붙이는 없는은 뭐야? 리스. 지네끼리 동요된다니까. 그 대표적인 단어가 어패서틱하고, 그럼 거기 뭐 있어? indifferent, in이 있잖아, in. 얘는 다 들어가 이렇게. 기출문제, 기출문제, 기출문제. 그 다음에 소리도 비슷합니다. 얘네 다 냉담한 무관심한인데. 부정어는 부정어끼리 동요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소리를 따라가는 건데 여기 보세요. 똑같이 패스, 패스, 패스. 이게 필링의 뜻이야. 필링 없는 애들이 냉담하고 무관심한 거. 무감각. 하나 더 해볼까 이런 거? 간단히? 필링이요. 그래서 얘 발음해보면 어떤 느낌 줘?
same 아니야? same? 아까 그래서 similarly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same이 같으냐? 같으니 한문으로 뭐야? 동, feeling은 정. 여러분 얘기한 게 지금 뜻. 동정. 동정. 여기서 또 하나 꿀팁 해줘볼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 컨은 많아 저거 컨? 컨은 엄청 많아. 심은 안 많아. 결론. 심 들어가는 애는요 같이 있는 거잖아. 같은. 컨이요 동의어가 다. 신으로 시작하는 애는 웬만하면 다 컨이 동의어 되는 거라고. 이제 더 해볼까? 패스 때문에 한 거긴 한데 꿀팁 하나 더 해주는 게 이렇게 동정 요거 하는 거 이제 심, 검, 컴 그냥 간단히 몇 개 안 되니까 세 덩어리 해보는 거예요. 같으니 한문으로 뭐라고? 동시에 발생하는. 이거 왜 언니들 왜 코 막고서 물에서 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왜 싱크로나이즈인가? 요새 뭐 이름 바뀐 것 같은데 아무튼 옛날에 이렇게 코 막고서 왜 언니들 한 7, 8명이 헤 이렇게 하고 막 인어 마냥 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 싱크로나이즈라고 그러지 않았나? 동시 크로니 타임이요. 크로니 타임이라고 그래서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같이 다니는 거라고. 그래서 컨이 많은 거라고. 이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가나 여기? 극장 많이 가나 요새? 나 아예 안 가. 나 영화 되게 좋아했는데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나의 생활 여가 문화도 바뀌었어. 그래서 그냥 알라딘 가서 앉아있어. 그냥 책만 보고. 근데 놀이터야 완전. 거기 너무 좋아. 그리고 책 보고 그냥 나와도 돼. 꼭 안 사도 돼. 누가 뭐 중고책 봤다고 누가 때리진 않을 거 아니야. 비닐로 쌓여있는 것만 아니면 많이 읽어보고 그러고. 거기 책상 큰 데 있거든. 나 되게 좋아하거든. 책상이 큰 거 좋아하거든. 집에서도 컴퓨터 같은 거 여러분 나눠줄 자료 같은 거 작업할 때 난 책상에 앉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막 스탠드 키고 이거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밥상 있지 밥상. 밥상에 이따만한 거 갖다 놓고 벽에 등 기대가지고 구석에 가지고 그리고 여기 널어놓고 되게 좋아하거든. 그런 거 작업할 때. 성격인 것 같아 아무래도. 널어놔도 왜 그런 거 있지. 딱 정리 안 해놔도 널어놔도 자기 거 어디 있는지 다 알 사람들. 막 뒤죽박죽 돼 있어도 기가 막히게 안 돼. 내가 그래요. 어디 처박아놨어도 다 그런 거야 사람들은. 이게 요약이요 요약. 왜? 같이 보는 거거든. 함께 다 같이. 옵이 보다야 보다. 그 안경 쓴 사람들 안경정 하면 옵티컬 이렇게 써 있는 거라고 보는겨. 다 같이 보는 게 시놉시스 요약이요. 요약은 전부 다 있는 거거든 내용이. 그러면 요약은 모든 내용이 다 걸려 있는 거지. 목에 거는 거 뭐라 그래? 펜던트라 그러지. 펜드가 걸다야. 그래서 컴펜디엄. 이 중에 이게 제일 나올 가능성이 높아. 컴펜디엄. 그러면 뭐 진도 더 나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어휘를 한두 개만 더 끌어내 볼까? 시험에 나온 걸로. 크론이 뭐라고? 타임이라 그랬지. 타임. 얘 시험에 나온 게 병이 오래된 게 만성적인 크로닉 만성적인이라고. 이때 정답이
persistent 했거든. 이게 고집부리다 이런 거. 그러니까 병이 만성적인 건 안 나가는 겨. 그래서 고집스러운 병이라고. 사람 성격에 쓰면 완고한 고집세냐. 야, 요거 나오면 많이 틀릴 텐데 여러분은 맞추면 돼. 이건 빈칸 한성으로 나오는 거야. 자, 중세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있어. 근데 거기에 막 세탁기, 전자레인지 이런 거 있어. 그럼 그 시대랑 맞아 안 맞아? 시대 착오적인 아나크로니스틱. 아나는 백의 뜻이야. 백. 니하고 똑같은 게 아나는 니. 이게 시대 착오적인 이런 거. 뜻만 알아도 되는 거야. 아나크로니스틱. D 공간상 어디요? 아래. 팬드가 매달려. 어디 매달려 있어? 그래서 의존하다. 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양은 누구누구 뭐뭐에 의존하다, 의지하다. 자, 시험에 나오네 다. 또 봐. 표면에 매달려 있는 이런 거야. 한국말 뜻도 임으로 시작해. 임박하냐. 뭐가 표면에 딱 나와 있는, 매달려 있는 게 임박한. 정답이 임민한. 다 임으로 시작하지. 그래서 아까 미루다 연기하다 할 때 얘 공간상 어디야? 지하철 생각했는데 이게 아래에 매달아 놓은 거거든. 그래서 원래 매달다야. 아래에다가 매달아 놨기 매달아 놓은 건데 결국 아래에 매달아 놨다는 얘기는 일을 처리 안 한 거야. 그래서 미루다 연기하다가 된 거야. 서스펜. 얘는 어디에다 매달아 놓는 거지? 첨부하다. 어디다 더 매달아 놓으면 첨부하다가 되는 게 업밴드. 마무리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더 또 진도 나가봐야.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제가 글의 통일성이 뭔지 얘기했지. 순서 맞추기, 주어진 문장 집어넣기, 어색한 거 찾기. 나머지 빈칸 한성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286 펴보세요. 얼마 되도 않아요. 286에서 296. 어머,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네. 10문제네, 10문제.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한번 고등학교 때 수능 풀듯이 밑에 거 안 보고 해보면 다음 주에 제가 앞에 2020년 거까지 얘기를 해줘가면서 그건 안 풀어와도 돼. 그냥 여기 와서 나랑 보면서 해도 돼요. 근데 글의 통일성은 내가 전문 해석을 가장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건 또 수학 공식하고 더 비슷합니다. 그래서 꿀팁이 있다고 또. 그러면 글의 일치 여부는 큰 팁이 필요 없거든요. 그거는 해석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가 수요일 날 독해 마무리가 될 거고. 금방 갔잖아, 시간. 금방 10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11월이요. 알겠습니까? 예. 네. 차렷.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차렷.